아, 내가 만약에 보청기를 안 꼈으면 내가 지금 음악 어떻게 듣고 추고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한 2, 3년 전인가 보청기 바꾸고 한 2주 만에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소리도 되는 것 마냥 음악이 그렇게 들리니까 그때는 아예 보청기 빼고 대회를 했어요. Eagle double G. Top dog. Hey, for my niggas who be thinking we soft, we don't play. We gon' rock until the wheels fall off. Hold up, wait. For my niggas who be acting too bold, take a seat. Hope you're ready for the next. Hold up. 한때 비보이라고 불릴 만큼 브레이크 댄스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비거의 세계에 이 선수가 나타나면서 브레이크 댄스는 이제 비보잉이 아니고 비보이와 비걸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정상급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김혜리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갬블러 크루 소속 비거리자 YGX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사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면서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했는데, 야, 이 사기캐요. 실물이 이 정도로 예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그러네. 약간 연습실에서 춤만 추기 아까운 외모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머리부터 이렇게 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나면은 혹시 연예인 아니시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말은 됐어요. 내가 어디 가서 약간 연예인 정도의 느낌이 난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머리까지는 제가 확실히 좀 튀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튀니까. 오케이.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내가 쓰는 프로필을 한번 받아봤고요. 또 이걸 기반으로 우리 김예리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경우도 체중에 영향을 좀 받는 종목인가요? 어때요? 저는 체중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체중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 근육의 비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가 이거는 건 누가 봐도 짧은 머리. 네. 머리 스타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짧은 머리를 고수하셨는지. 16살, 17살 넘어갈 때, 그때 제가 한 이 정도에서 바로 잘라버렸어요. 딱 그때가 부모님이 춤 쪽으로 가는 거래 허락을 해주실 시기여서 그것과 동시에 머리까지 허락을 받았던. 패키지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김예리 선수의 이제 학창 시절이 되게 궁금한데, 춤을 언제 시작을 하게 됐는지요? 학교에서 장기자랑 자신 있게 나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원래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는 입장이었다가 저도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몸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보다가 재밌긴 하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어느 순간 이제 운동 목적으로 춤을 배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보잉을 배우기 시작한 게 중학교 2, 3학년쯤 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비보잉이라는 자체가 남성의 전유물, 여성이 뭔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떻게 그 소녀의 눈에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을까요? 춤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더 활발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아이돌이 되게 핫한 시기였는데 저는 엑소를 찾은 거죠. 남자 아이돌 춤에 많이 끌렸던 때여서. 그래서 혼자 남자 아이돌 영상을 보고 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비보잉을 하는 아이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거 할 줄 알면은 여자애들은 일단 이건 아무도 못하겠지, 이거 하면 진짜 멋있어지겠다 싶어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비보잉 학원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검색을 했더니 학원이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바로 갔죠. 그때 아이돌 안무에 프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리즈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배우러 갔더니 프리즈 한번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프리즈는 어떤 동작인가요? 약간 물구나무 서서 한 팔로 이렇게 잠깐 버티는 들어 올리는 거요? 그 동작인데, 그거 한 번 제대로 한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힘들고 말고를 상관없이 포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프리즈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게. 네,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게 번져가지고. 네. 근데 프리즈는 할 줄 아는 거죠. 그쵸. 네. 그 정도쯤이야가 됐죠, 이제. 네. 지금 저한테 여기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지금의 딱 일화가 잘 맞는 게 아닐까.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018년도에 이제 유스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을 하셨고, 제가 이제 그 시상 장면을 보는데 이름이 호명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올라갔던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와, 이 선수가 정말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대회 이야기를 좀 해주시자면. 그 대회가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진행된 대회예요. 왜냐면은 예선부터 그 아르헨티나 본선까지가 총 대회가 4개였어요. 한국에서 뽑혀야 됐고 아시아에서 뽑혀야 됐고 전체에서 한 번 더 뽑혀서 아르헨티나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완전 장기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메달을 떴다 이게 아니라 끝났다는 게 되게 신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를 냈으니까 더 신나죠 이제. 그렇죠. 현재 지금 비걸들 중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걸이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식적인 집계는 안 되겠지만은 많아야 30명은 내외? 수가 많지 않네요. 이게 상대적으로 비보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요? 진조크루에 계시는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 1만 명. 근데 그게 아마추어나 프로나 약간 모든 풀을 다 포함해서. 네네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국에서는 이제 인원이 적었을 때 돋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잘했을 때 사람이 적은 게 그런 면에선 잘했을 때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아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서 치고받고 해야 경쟁도 하고 해서 실력을 쌓아야 그만큼 이제 세계대회 나갔을 때도 상상된 실력으로 이제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국은 그래도 다들 잘하시지만 좀 더 많았으면은 지금보다 더 약간 저 스스로도 이게 자극이 되고 경쟁심이 생겨서 쌓아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시작했을 때 그 시점 내에서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성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는 다행히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겪어본 사람은 아니에요. 다행이긴 한데 나중에 언니들 말씀 들어보면은 좀 소수의 비보이들이 희롱까지 할 수도 있었고 행동으로 나쁘게 표현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들어보니까 그게 근데 만연하더라고요. 의외로. 진입하려고 하는 후배들이나 막 이렇게 문의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혹시 그러나요? 어때요? 아직도 그래도 적어요? 지금 한국은 22살인 제가 여전히 막내예요. 이러다 보니까 침체가 된 게 아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근데 이제 올림픽이 채택이 되고 나서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비거를 꿈꾸는 여학생들이 학원에 몇 명이 찾아왔대요. 물어보니까 올림픽 채택돼서 하고 싶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구나. 이런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만 한다면 저를 이어서 이제 밑에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소식 듣고 어땠었어요? 기분이? 저는 유소올림픽 끝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흥행했거든요. 유소올림픽 안에 모든 종목이랑 겨뤄도 이거만큼 성공한 종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정 승인이 났을 때도 이미 러시아랑 중국은 발 빠르게 막 서포트해주고 지원 엄청 해줬는데 한국에서만 조금 뜸들이고 있다가 이제 파리올림픽 진짜 채택이 됐다 하니까 이제 와 제가 분명 2018년도에 메달 땄잖아요. 이제 딴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몰랐던 거죠. 네네. 그래서 좋으면서도 아쉽더라고요. 그때부터 만약에 화제가 됐으면 더 일찍 시작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서포트 자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게 선입견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경우는 걔네들 그냥 뭐 큰 바지 입고 큰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뭐 그냥 펄렁펄렁하다가 몇 번 물고 나면 속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건 그냥 노는 애들이 하는구나 라는 사실 선입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면은 진짜 피 터져요. 정말 자기 관리 끝판왕이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진짜 던져야 되고 웬만한 평균 남자들보다 몸이 훨씬 좋고요. 근육도 엄청 하고 관리도 엄청나고 그렇게까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날라리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이게 춤춰가지고 밥벌이가 되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예술이잖아요. 스포츠이기 전에 예술이었다 보니까 예술은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만큼 벌어요. 근데 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나요? 되게 중요한 순간은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항상 떠오르는 게 2019년도 때 일이거든요. 그때 레드불 코리아 사이퍼가 열렸었어요. 5월 말에. 근데 그걸 항상 떠올려요. 저는 그거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레드불 BC1이라는 대회인데 정확히는 이 대회가 비보이 세계에서는 거의 최고급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세계대회 우승하면 뭐 당연하고 한국 예선 우승하는 것조차도 되게 꿈 같은. 근데 비걸 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비걸들이 비보이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2018년에 처음 생겼어요. 비걸 파트를 따로. 제가 1회 비걸 배틀에 무릎 부상 때문에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 다음 2019년도 2회 때 기회가 돼서 참가를 했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그때 우승하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이유가 그 전에는 한국에서 대회 나가면은 언니들한테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도 제가 그렇게 나이 제한이 없는 대회를 우승하기를 바라셨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말로 어느 정도 자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있었는데 유스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이걸 무조건 깨야겠는 거예요. 이제 유스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으니까 진짜 이번에 꼭 이기고 싶다 해서 제가 원래는 대회를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거 잘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무조건 우승해야겠다. SNS에다가도 우승하러 가겠습니다까지 쓸 정도로 너무 욕심이 컸는데 진짜 우승을 하니까 많이 무시받았던 거나 그동안 고생했던 게 너무 밀려온 거예요. 처음으로 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것도 제일 큰 대회에서 깨니까 그때 추억이 진짜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때 그 대회가 아마 김예리 선수한테는 뭔가 알을 깨고 나오는 딱 그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예리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청각 쪽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 더 놀랬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게 후천적인 거라 저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지금도 보청기를 양쪽에 끼고 있거든요. 그걸 혹시 언제 알았어요? 이게 지금 귀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럼 초등학교 때 보청기를 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좀 한 11, 12년 이렇게 됐어요. 제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리듬에 몸을 맡겨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행사장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스피커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보청기를 빼면 들려요. 작게나마. 그렇게 생기로 소리를 들었을 때와 보청기를 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랑 차이가 나서 아, 내가 만약에 보청기를 안 꼈으면 내가 지금 음악 어떻게 듣고 추고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보청기가 기계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갈아줘야 되는 새 거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또 끼면은 이제 뇌에서 그 소리를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한 달? 이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 3년 전인가 보청기 바꾸고 한 2주 만에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적응도 안 됐고 음악이 들려야 되는데 소리 지르는 것 마냥 음악이 그렇게 들리니까 그때는 아예 보청기 빼고 대회를 했어요. 배터리 교환식이어가지고 꺼지는 신호가 나거든요. 꺼지기 한 5분 전에 신호가 와요. 5분 전에 와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그 보청기 배터리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만약에 빼먹고 안 가져왔다 그럼 진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촬영 중이거나 뭐 행사 중일 때 그런 신호가 오면 진짜 멘붕이 와요. 지금 사실도 그래요. 지금 한쪽 꺼졌어요. 어떡해. 지금 이쪽으로 듣고 있는데 그래요? 네. 당황스럽네. 그래요. 네. 야속한 녀석이. 네.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안 그래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자, 올해 나의 목표는 세계대회 우승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세계대회가 오히려 국내 대회보다 쉽게 열리거든요. 제가 좀 나갔을 때 메리트 있는 그 자가격리 한 달을 버티고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이제 참가를 해서 작년 동안 워낙에 못 보여줬으니까 대회가 없어서 좀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이라도 이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연 대부분 거의 안 됐을 테고 또 대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호응이 되게 중요한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서 그 무대에서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작년에 제가 딱 대회를 2번 했는데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저 혼자 연습실에서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고 추는데 경험해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끝나면은 소리 싹 다 없어지고 저만 남고 너무 진짜 경험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걸까 할 정도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 오프라인이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게 작년에 온라인 나간 게 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현장감을 못하겠더라고요. 올해는 꼭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지고 종식이 돼서 이 관중들 앞에서 춤추는 김예리 선수의 모습을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킹이라는 장르 자체가 워낙에 화려하고 어렵고 사실 그런 장르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만큼 노력한 만큼 빛을 볼 수 있는 춤이기도 하고 그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절대 날라리가 아닌 오히려
멋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올림픽도 있고 해서 어린 친구들도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저도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활동하면서 물론 저도 어리지만 후배들을 위한 앞으로 밝은 미래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직접 참여도 해주시고 춤을 추면서 같이 이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 김예리도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